2013년 6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인천의 한 빌라 단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을 깨고 울려 퍼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응급실로 실려온 16살 소년 권군의 상태는 의료진조차 말을 잇지 못하게 했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짓무른 소년의 피부 위로 사흘간 방치된 고통의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베테랑 의료진조차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참혹한 광경. 소년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었을 그 처절한 생명의 끈은 이미 너무나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방치된 흔적들. 소년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는 유능한 명문대생 과외 교사였고 부모님에게는 아들의 미래를 책임질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정체는 16살 소년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잔인한 포식자였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2012년 강릉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교생 실습을 나갔던 대학생 김 씨는 제자 권군과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교사 임용을 앞두고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드러날까 두려워진 김 씨. 그녀는 자신의 대학 동기인 이 씨에게 권군을 맡기며 인천으로 보냅니다. 검정고시 과외는 이 위험한 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주범 이 씨 역시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 김 씨는 이 씨에게 원이라는 가상의 남자친구를 소개해줍니다. 김 씨는 듀얼폰을 이용해 4년 동안 원이인 척 이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녀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종속시켰습니다. 이 씨는 원이와 김 씨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룸 안에는 주범 이 씨뿐만 아니라 권군과 교제했던 김 씨, 그리고 김 씨의 남자친구 안 씨까지 드나들며 가혹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권군이 공부를 게을리한다거나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골프채와 벨트를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세정제를 억지로 먹이려 하는 등 인간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시나리오까지 짰습니다. 권군이 이 씨를 성폭행하려 해서 정당방위로 대응했다는 거짓 진술을 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들이 주고받은 잔인한 문자 메시지들이 폭구되면서 추악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범들이 원룸을 드나들며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는 동안 방 안에는 온몸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16살 소년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만 데려가서도 살 수 있었던 72시간. 하지만 가해자들에게 소년의 생명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사망한 직후 가해자들은 치밀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권군이 선생님을 성폭행하려 해서 방어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그들은 권군을 성범죄자로 몰아세우며 자신들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반전은 경찰이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폭구된 수만 건의 메시지. 그 안에는 가상인물 원희를 내세워 범행을 지시한 김 씨와 그 지시에 따라 학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한 이 씨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처리해야 한다는 시기, 살인에 가까운 공모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권군의 사인은 폐혈증으로 인한 화상 쇼크. 온몸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채 사흘 동안 방치된 소년의 몸은 그 자체로 거대한 증거였습니다. 가해자들이 주장한 정당방위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주범 이 씨에게 징역 7년, 공범인 교생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16살 소년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법은 이 기괴한 심리 지배 범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꿈 많던 16살 소년 권군. 그가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던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위해 어린 생명을 짓밟은 포식자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닫힌 문 뒤에서 소년이 보냈을 그 처절한 72시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